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을 해서 참석을 했지요. 이 소식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중국을 박살내는 미 국무부의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명과 관련해서 제가 WTR 내부 소식 통에게 지금 평양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베이징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역시나 북한 김정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충격 사태에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 러시아,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 북한 대러 지원 무책임.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페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관여로 복귀하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고 북한에서 열리는 무기 기념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러시아가 얼마나 해롭게 됐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과거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도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언론 등은 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7일 김정은을 만난 뒤 함께 무기 관련 전시회를 들러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도 평양에서 김정은이를 만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계속해서 매우 우려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 무단 월북한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새로운 것을 발표할 게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이 미국에서의 방송의 외신을 저의 WTR 소식통, 베이징 R 소식통하고 이 동북 삼성에 있는 R 소식통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평양에 있는 소식통한테까지 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보냈더니 이제 어제 한 번 오고 오늘 한 번 왔는데 그거를 조율을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성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왔으니까 요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깠습니까?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중국 공산당을 뒤집어 엎었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다급하니까 중국 공산당 그 당시에도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한미연합훈련과 또 남조선군, 일본군, 미군 공중훈련이 아야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됐지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제주도에 왔다가 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왔다가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길인데 당시에도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순항 미사일이라고 도발을 했지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에다 대고 SOS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다 깐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을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불름에 북한과 북조선과 중국 공산당의 우위를 그 우위를 다지는 것처럼 표방이 됐지만 베이징 소식통들은 베이징의 외교가 소식통들은 한마디로 아무 쓸모도 없는 행사에 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왜냐? 지금 중국 공산당은 연일 미국이 한반도와 또 저쪽 남태평양 있는 인도태평양 쪽으로 미군이 못 오게 맨날 얼마나 군비를 올리고 있습니까? 근데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 리홍중 야를 파견한 거는 뭐 그냥 북한과 중국이 뭐 군사적 동맹과 친선 우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한족 오리지널 베이징 한족 외교당 간부들은 쓸모가 없는 전승절에 그냥 시진핑이가 말 잘 들으라고 보낸 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홍중 이 부위원장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시진핑이가 친서를 전달했는데 뭐 그냥 김정은 우리 말 잘 들어 뭐 이딴 메시지밖에 없다. 그런데 한마디로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 당간부들이 뭐라 그러나 저렇게 하면 할수록 북한과 중국의 이 동맹 강화가 되면 될수록 뭐라고 강조한다? 미군과 남조선군, 일본군만 좋아할 일을 중국의 시진핑이가 시킨 거며 거기에 덥석 물어제낀 김정은이가 다급했다라는 것이 바로 베이징 R 소식통의 첫 번째 워딩입니다. 자, 두 번째, 러시아 이 국방부 장관이 왔지요. 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 북조선으로 간 건 순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무기를 확대하기 위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을 간 거는 이 무기 어떻게 하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동맹 강화라고 하는 건데, 자, 미 국무부 기사를 잘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앞으로 극동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미 국무부는 딱 찍어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하바롭스크 이 국동 지역에서 지금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하고 러시아 해군이 공동 훈련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북한도 좀 끼어 놀라 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김정은이, 시진핑이, 푸틴 딱 까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에 대해 우리는 용서치 않겠다 그랬지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의 핵심은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무기 판매한다라고 전 세계에다 대고 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구라파에서도 이 소식, 김정은 도와주려고 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평양 전승절 갔다가 오히려 푸틴과 김정은의 무기 거래 커넥션만 미국이 터뜨렸다라고 유럽에서도 북구라파에서도 지금 김정은과 푸틴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평양 소식통이 전해온 거를 정리했어요. 지금 현재 북한의 이번 열병식, 그전부터 김정은이가 괴물 화성 18형 내보내겠다, 온갖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중요한 건 이렇게 김정은 또 러시아, 중국까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현재 당 간부들, 특히나 북한의 외무성 일꾼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나, 저렇게 하면 할수록 남조선 윤석열 얼마나 또 강하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까갔나며 이렇게 전승절에 굳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푸틴의 측근들이 전승절에 와서 참석을 한 것은 최악의 수를 돈 거다라고 평양에 있는 중앙당 외무성 이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이번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 보는 데서 뭘 날려버렸어요. 미국의 그 토마호크, 상호처럼 생긴 토마호크 무인 정찰기 닮은 거의 비슷한 이 짝퉁 정찰기, 무인 정찰기를 날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아시아 방송도 강조한 건 뭐예요? 이 미국의 토마호크 또 그 MQ-9을 모방을 한 상호같이 생긴 북한 김정은이 공개한 이 짝퉁 정찰기는 가짜다. 할 게 없어서 김정은이가 가짜 모방을 해서 흉내를 낸 것이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말한 게 딱 맞단데. 자, 그러면서 그것까지 공개할 만큼 김정은이가 다급했고 보여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성 핵심 소식통도 또 북한 외무성의 핵심 소식통도 뭐라 길이나 이번에는 열병식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등장을 안 시켰는데 또 특징적인 건 김정은이가 연설도 안 했는데 이번 열병식 완전히 폭망했던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양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평양에 이 화교 소식통이 전했는데 열병식 끝나고 나서 북한군들 영양실족을 냈던 북한군 열병식 끝나자마자 수백 명이 끝나고 나서 쓰러져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소식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해 드렸지요. 그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서 평양 시민들 발칵 난리가 났으며 평양 시민들 여맹에서 원호대를 누워서 밥이랑 날라주고 김일성 광장에서 밥이랑 날라주고 반찬이랑 해주고 그 당시에 인민군이 먹던 밥 완전히
깡보리밥에 옥강 옥수수밥.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내부가 지금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정리하자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러시아의 푸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을 향한 한미일 동맹이 이제 국동지역까지 올라갈 수가 있던데, 서해 바다로 이제 이 남조선군이든 미군이든 일본군이든 잠수함 올라오는 시대가 됐던데, 하바롭스크까지 올라오는 그 근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번 김정은이가 전승절에 중국과 러시아를 부른 것이 가장 큰 최악의 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평양 소식과 베이징 소식, 또 내부 동북 삼성 소식을 합친 거야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한반도와 동북아, 동아시아의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맹임이 드러난 이상,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이제 아시아의 맹주가 된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동맹 훈련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죠. 올해 이제 하반기 한미일 이 연합훈련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저 공산당들이 수를 잘못 둬가지고 앞으로 이 한반도에 한미일뿐이 아니라 이제 유엔군, 나토군까지 오게 생긴 이 작금의 사태. 그러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농포도를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